불러가지고 물어보고 이게 간단한 내용인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이 내용을 직접 취재한 한세영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보도국 경제부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세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갑자기 공기업 사장에 대한 해임 추진. 제가 정치부 기자를 상당히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공기업 사장 특별한 일 없으면은 그냥 임기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기업 사장들은 대개 임기가 이제 3년이 되고요. 예. 3년을 대부분 다 보장을 해주는데 이례적으로 뭐 감사를 받는다든지 수사를 받았다든지 혹은 뭐 경영 성과가 안 좋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임을 할 수가 있는데 매우 이례적인 일이긴 분명합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지금 관할 부처가 국토부 맞죠? 그렇습니다. 왜 구본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는지 이유가 뭡니까? 네, 확인된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라고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태풍이 올라오니까 이제 그 공항에 가서 현장 대기를 하면서 지휘를 해라. 제가 기억나요. 이강래 당시 도로공사 그렇습니다. 사장하고 구본한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자, 지금 태풍 올라오니까 가서 대비하세요 하고 보내줬는데 그다음에 야당 의원이 보내줬는데 보니까 엉뚱한 데가 있다, 집에 가 있다, 뭐 이렇게 또 문제 제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민경욱 전 의원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인천공항 구본한 사장이 이제 공항이 아니라 집 근처에 음식점에 있었다, 고깃집에 있었다 이런 게 드러나면서 왜 현장 대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인사와 관련해서 팀장급의 직원들을 뽑는데 어떤 직원이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이 공모에서 안 됐는데 왜 내가 안 됐을까요?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낸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징계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제 구사장은 인사 명령이다, 징계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서 인사를 부당하게 했다. 그래서 태풍 때 현장 대기를 하지 않았다와 인사를 부당하게 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삼아서 이제 해임안을 추진한 게 공식적으로는 드러난 모습입니다. 예. 근데 국토부는 공개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한세영 기자가 취재를 한 거죠, 그 해임. 그렇습니다. 사유? 그동안 국토부는 이 해임 사유를 밝힐 수가 없다. 개인 신상과 관련돼서 밝힐 수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공문을 확보를 해서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은 국토부는 왜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을까? 어떤 위법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해임을 추진한다를 밝히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추가적인 취재가 더 필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본한 사장, 어떤 정권이든 정권을 잡게 되면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고 그러면 대선이나 또 이럴 때 도와줬던 사람들 또 뭐 중요한 사람들한테 그런 자리를 맡기는 게 그동안 뭐 어느 정권이고 간에 그렇게 해왔는데 이 구본한 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본한 사장은 사실 정통 관료입니다. 국토부에서 이제 1급 실장까지 항공정책실장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정통하게 이 항공산업, 특히 어떻게 하면 항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천착해왔던 정통 항공 관료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1급 실장을 마치고 퇴임한 뒤에 지난해 이제 인천국제공항 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본한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한세영 기자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구본한 사장이 해임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된 거 아까 한세영 기자가 얘기한 공식적인 그런 이유 말고 뭐 태풍이 올라오는데 가서 근무하라고 했는데 뭐 집 근처에 있었다 뭐 이런 표면적인 이유 말고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혹시 인국공 사태라고 하는 이른바 그것 때문 아니냐라고 하는 기사도 많이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공사 CEO 대표 사장을 해임을 하는데 과연 이 두 가지 이유가 해임 사유가 될 것인가? 네. 하나는 작년에 심지어 지난해 있었던 일이고 이것은 두 번째 인사 관련해서도 여전히 이제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 의견이 이제 분분한 상황에서 과연 이걸 했을 것인가? 그렇다 보면 원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그것이 무엇일까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국공 사태가 아닌가. 6월 달에 이제 인국공 사태가 이제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인국공 사태가 또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그 비정규직 직원들을 이제 정규직으로 인천공항이 이제 바꿔주겠다. 주로 경비 업무하는 분들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1,900명을 이제 청원 경찰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모두 다 반발했습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노조 입장에서 보면 새 집단인데 노조 입장에서 보면 우리와 합의 내용이 아니었다. 우리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두 번째는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보면 불공정한 처사다. 우리 이 정규직들 생기면 우리가 들어갈 이제 공간이 줄어드니까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세 번째 정규직 직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렵게 시험을 봐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쉽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인천공항이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인천공항이 특히 그 대학생들이 올해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 중에 10개 중에 1등을 했습니다. 18% 이상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많고 가고 싶어하는 곳인데 우리가 갈 수 없게 되면서 모두 다 불행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겼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놓고 보면 3년 전부터 정책을 추진해왔던 정부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러기에는 너무 일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비정규직 제로 0을 만들겠다고 취임하고 바로 찾아간 첫 외부 현장이 인천공항이었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예.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예. 이게 처음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언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사태가 어떻게 될 건가를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사태를 통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컸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최소로 줄이면서 해결을 하는 방법은 결국 인천공항 사장에게 책임을 물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추론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면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이 당시에 했던 이야기를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서자 공항노조 조합원 300여 명이 항의합니다. 공항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9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발표를 정규직 노조가 나서 반대한 겁니다. 2017년 5월에 정규직 전환 방침을 정하고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여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비정규직 노동자 9,700여 명 가운데 안전 문제와 밀접한 2,1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공항 운영, 위생 관련 종사자 등 7,600여 명은 자회사 3곳에 정규직으로 편입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인천공항 노동자하고도 협의가 없었습니다. 자회사로 가기로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2달 만에 입장을 바꾸어 똑같이 공개 경쟁을 해서 점을 봐서 이게 하는 게 공정한 건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네, 당시에 나왔던 SBS 8시 뉴스의 보도를 보셨는데 조금 전에 한세영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네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현 정부의 약속, 공약을 지켰는데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현 정부나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그때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말이죠. 자, 이렇게 자신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자 구본환 사장은 조금 전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월 30일부로 우리 인천공항에는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미결의 문제가 약 1,900명에 해당하는 우리 보안검색요원의 직고용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행해야 되는데 마지막 과제입니다. 과제를 제가 추진하면서 사실 올 9월 초에 저도 좀 깜짝스러운 그런 어떤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자발적인 자진 사퇴를 요구받았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예. 나갈 수가 없다면은 지금처럼 해임 건의안으로 나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내가 왜 나가야 되는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저로서는 우리가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 나와 있는 그런 해임에 해당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본환 사장은 결과적으로 해임안이 만약에 의결된다면 법적 대응하겠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구 사장의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달 초에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나가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다. 그래서 구 사장이 이 사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후임이 올 때까지 상반기까지만 있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리고 거절을 한 뒤에 안 나가면 해임을 하겠다. 요 내용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럼 해임 내용이 뭐냐를 봤을 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왜 지난해 국정감사 때 현장에 대기하지 않았느냐. 인사 관련과 해서 이 문제가 이제 해임 사유다라고 얘기하니 두 번째 구 사장은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임 건의에 내가 동의를 해서 규정에 어긋나는데 이건 내가 동의를 할 수 없는 내용인데 나갈 수가 없다. 그리고 직고용 문제도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노조와 정부 뭐 직원들 사이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점 봤을 때 난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면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인국공 사태 책임을 물어서 해임하려는 것 아니냐고 기자들이 묻자 추측은 하는데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도 같이 좀 추측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구본환 사장도 내심 인국공 사태가 본질적으로 자신에 대한 해임 건의안 추진의 이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구 사장이랑 장시간 통화를 했는데요. 당사자 입장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내가 들은 해임 사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공기업 사장을 나가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느냐. 그러면 그거 외에는 인국공 사태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해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시간 동안 30분 넘게 통화를 하면서 한 3분의 2 정도를 인국공 사태를 내가 해결하려고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그걸 추론해봤을 때 구 사장도 이제 본심은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나에게 묻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세영 기자가 직접 이 사안을 취재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기사도 쓰고 이 사안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부분이 본질이다라고 생각하고 봐야 될까요? 제가 이 취재를 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법에 따라서 다스려야 된다라는 뜻인데 그렇죠. 해임을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해임 절차가 일어나야 됩니다. 가령 감사 결과 큰 문제가 발견됐다. 뭐 도박이라든지 뭐 성범죄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 뭐 금전적인 비위가 있어서 수사를 받았는데 문제가 돼서 기소가 됐다. 혹은 경영 성과가 너무 안 좋아서 이 사람은 사장으로서의 능력이 없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무엇이 해당이 되느냐. 일단 수사는 문제 없습니다. 뭐 수사적으로 조사를 받거나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없고요. 경영평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계속 A를 받아왔고요. 올해도 아마 성적이 나쁘지 않을 걸로, 물론 코로나 사태가 있긴 했지만 그거는 경제적으로 외부적인 변수기 때문에 올해도 성적이 나쁘지 않을 걸로 6단계 중에 S 다음이 A거든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점수를 받아왔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인천공항은 10년 연속, 10년 이상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공항으로도 알려져 왔고 그래서 자랑거리죠. 그렇습니다. 경영평가도 문제가 없다. 그럼 하나 남은 게 감사인데 과연 감사가 공문에 국토부 공문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 현장 대기를 하지 않았다. 그것도 지난해.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해임 사유가 될 건가? 과연 이게 해임을 하는데 저희들이나 사회나 시청자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었었습니다. 다음 주에 23일인가요? 국토부는 해임 건의안 의결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3일에 위원회를 열어서 해임안을 진행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밝힌 상태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서 국토부가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과연 법대로 해임하는 것인지 그 해임 사유가 무엇인지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세영 기자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한세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최영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